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장 문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보일러 설계. 출판사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관련된 기출에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기사 필답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유형입니다. 유형, 패턴을 잡으시면 돼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숫자가 변경돼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유형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 응용력이 생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열기가 있습니다. 방열기. 라지레타가 시간당에 30만짜리가 있다. 배관 손실이나 초기 부하 개수, 초기에 처음에 온수나 스팀으로 이제 가열할 때 초기에 로드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 20%더 주는 거죠. 1.2. 효율은 70%, 0.7이죠. 70%. 중류, 이게 경유로 바뀌어줄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벙커실을 많이 뗐잖아요. 자, 요거의 저희 발열량 HL이죠. HL. 저희 발열량은 하이가 있고요. HL이 있는데 추진기 증발 잡열을 제외한 LHV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발열량. 로우 기준합니다. 로우. 그죠? HL이라고 그럽니다. 킬로그램당 9,800. 석유는 그냥 원유 기준하면 킬로그램당 만 봅니다. 9,800. 리터인지 킬로그램인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비중 R 0.92. 물보다 가볍죠. 물이면 1kg이겠죠. 1kg per 리터. A0 이론 공기량 중류죠. 중류 1kg을 태웠을 때 공기가 12루베 12큐빅미터 들어간다. 미리 값을 줬습니다. 참고로 이제 LNG 대충 1 노르말 루베라 그러죠. 노르말 루베 1루베라 그러면 1루베 띄우면 11 노르말 루베 A0 이 정도 되죠. 약 대충 9, 10, 11 정도 됩니다. 자, 과잉 공기. 벙커씨는 중류는 30%더 연소성이 나쁘니까 좀 많이 줍니다. 문제에서는 1.3, 30%더 업에서 이어준다 이거고요. 보일러실의 온도는 실내 공기 온도겠죠. 영향을 받는 거니까 시삼도 당연히 압력은 대기압 표준을 보고요.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이제 세 가지를 내는 거죠. 전격 출력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방열기를 가지고 풉니다. 방열기에 1.2 초기 20%는 방열기를 데우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방열기 곱하기 1.2에 두 개 곱습니다. 그러면 36만 시간당 36만짜리 있어야 된다. 시간당 60만이 1톤 보잖아요. 36만짜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보일러 용량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물을 끓여야 되는 거죠. 이제 볼링 하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이제 버너가 나옵니다. 버너를 통해서 건타입 버너라고요. 버너 화임이 있죠. 노통 연관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물이 있잖아요. 화실이 요래 사실 있겠죠. 화실이 있는데 버너에 이제 연료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중류겠죠. 현재는 중류. 자, Q는 시간당 필요한 열량을 구했잖아요. 지금 36만원 먼저 구했고 나머지 이제
둥류를 열 텐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면 되죠. G 시간당 킬로그램 곱하기 HL 둥류의 저희 발열량 1kg당 발열량이고 그놈이 몇 킬로그램 필요한지 둘이 곱이잖아요. 그리고 기기니까 효율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공식에서 킬로그램을 이제 리터로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단위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해줄 뿐이는 거죠. 여기서 버너 용량을 구하려 했으니까 Q를 뽑으면 되죠. Q는 같은 자기 항에 있는 거 있잖아요. R, H, L 이거 이타 효율 이타라 그럽니다. 요거 이타를 분모로 내르고 얘가 지금 좌항에는 얘죠. Q는 QR, HL 이타입니다. Q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는 분모로 빼고 얘가 분자죠. 그러니까 Q는 필요한 열량 Q 36만. 자, 36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분자 분모가. 자, 36만을 내기 위해서는 자, 킬로그램당 9,800kcal짜리 0.92 이 단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터랑 킬로그램 관계 때문에. 자, 효율 0.7 그러면 5시간당에 57.04리터의 연료를 넣으면 36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1시간에 약 57리터. 얘를 그냥 킬로그램으로 해준 거고 1리터당에 또는 1kg의 발열량 킬로칼로 해준 거죠. 관계가 곱하기 나누 관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기량은 이런 공기량의 공기비죠. 공기비는 1.0이 가장 좋은 거고, 그죠? 그 다음 1.1, 뭐 1.001도 있을 수 있고, 그죠? 1 이상이죠. 자, 이론에서 노는 거 곱하기 과잉 공기비죠. 그러면 보일러실이 0도가 아니니까 보정을 해주는데 자, 지금 요 구하면 됩니다. 실제 그럼 표준적인 Q 루벨을 구한 다음에 압력 보정, 온도 보정하면 돼요. 요게 P0 얘가 표준이죠. T0 표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요 공식 알 겁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공기 Q 자 볼까요? 이게 1번 풀으면 2번이 나오고 2번 풀어서 3번 나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풀어야 돼요. 요게 이제 시간당에 57.04리터 연료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57.04리터 다시 0.92를 해야지 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2리터니까 그죠? 비중 0.92니까 여기서 위에서 공기비는 뭡니까? 여기에 리터당 놓은 게 아니잖아요. 킬로그램을 놓았기 때문에 그 단위 환산한 거예요. 킬로그램당 12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친절하게 다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M은 1.3, 30% 더 열한 거죠. 중류 들어가는 양 시간당에 그리고 킬로그램당 필요한 공기량 다 구해줬어요.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M 과잉 공기 30%더 이어줘라 1.3. 그 다음에 온도 압력 보정. 압력은 760이니까 760에 761이잖아요. 하나마나. 온도가 문제죠. 온도는 T0, 그러니까 분모로 옵니다. T0가 뭐냐면 표준 213이잖아요. 0도씨가 213 도케니까. 자, 그래서 분자는 273 플러스 실내가 지금 13도씨잖아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기량을 다 구했습니다. 근데 실내가 좀 따뜻하잖아요. 실내가 따뜻한 얘기는 뭡니까? 공기 밀도가 널널하다는 얘기죠. 공기가 0도씨 기준이 표준인데 노르말 루베라는 게 뭡니까? 0도씨 1기압 공기잖아요. 즉 760mm의 지지요. 근데 지금 볼넷은 따뜻해요. 자,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요.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일러실 온도가 13도입니다. 13도.
보일러실은 실내니까 완전 한겨울에 특별한 일을 아닌 다음에야 좀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공기라는 건 뭡니까? 1도씨 변화당 273분의 1씩 부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값만큼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량 A0는 A죠. A는 A0 여기까지 구했죠. 그 다음에 공기비 30% 더 업 해주고 압력에 대한 보정 760이니까 뭐 1이죠. 온도에 대해서 큰 숫자는 아니지만 273분의 286이 되나요? 그렇게 이어져서 실제 필요한 공기량은 857루베 부피로 루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압축기. 문제에서 보면 비체적이라고 그러죠. 단위를 잡으시면 분모의 킬로그램, 분자의 부피 단위 루베로 나와 있는 게 냉매의 회로는 전부 냉매가 도는 겁니다. 암모니아나 프레온 생각하시면 돼요. 0.15죠. 0.15. 여기는 이제 엔탈피 열 함량이죠. 본인의 캐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110원, 149원, 164원. 너무 단위가 작나요? 자, 지갑에 110만원, 149만원, 164만원. 느낌이 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기 토출이 가장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164원. 이렇게 되면 냉각이죠. 냉각. 이건 똑같고, 그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QC가 되죠. 이거 이제 설명 이제 안 해드립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묻는 것은 좀 디테일한 걸 물어봤어요. 컴프레셔의 압축기의 RPM 구하라. 좀 어렵죠, 그죠? 이걸 좀 이해를 못하면 풀기가 좀 어려워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씩. 저는 1, 2, 3단계를 일단 나눠 생각해 볼게요. 먼저 QE, 이 냉동기 전체의 캐파, 용량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문자 QE를 구한 다음에 얘는 이제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죠. 얘는 냉매 순환 양이잖아, 시간당. 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얘는 자, G는 주어져 있는 게 이제 V, 비체적이 나와 있으니 볼륨, 여기 압축기 토출 실린더 토출량이죠. 토출량 V 가지고 비체적 소문자, 이건 최적 효율. 요 공식 외우셔야 돼요. 요 공식. 그러니까 킬로그램 시간당 냉매 순환량이잖아요. 냉매 순환량. 압축기 토출량 관계 없습니다. 요게 부피하고 이런 관계 있을 때는 비체적의 최적 효율. 이게 아니면 여기 곱해도 되죠. 사실은 이런 단위가 있는데 여기는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비체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비체적이 뭐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요리 없어질 거잖아요. 얘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위는 어떻게 구하는데 부위는 자, 압축기 토칠 왕복동식 압축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왕복동식 압축기 여기 그려볼까요?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쪽에 이제 크랭크 축이 있는 거죠. 여기 헤더죠. 압축기 헤더고 여기가 이제 행정 길이입니다. 행정 길이 L. 실제로 이제 압축하는 거죠. 상사점, 하사점. 요게 냉매 가스링이 있고요. 요게 윤활유가 있으니까 오일링이 또 있습니다.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 공간을 구하는 거죠. 공간. 요게 A 부일 거 아니에요. 그죠? A는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여기 있잖아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고 얘가 실린더가 자동차 사기통 규통 하는 거 똑같습니다. 행정 길이
이렇게 한 부피가 나오는 거고, 이게 몇 개인지, 4기통인지 5기통인지 8기통인지. 그리고 RPM이 뭡니까? 분당 회전수잖아요. 분당 회전수. 60을 해야지 초당 나오잖아요. 60을 해야지 시간당이 나오잖아요. 시간당. 그런 의미입니다. 4분의 파이 d의 제곱 L까지는 요 배관의 유량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통수가 몇 개인지, RPM을 줬기 때문에 R60 하면 돼요. 회전수의 60. RPM을 하기 위해서 다시 RPM을 분당 회전수를 구하려 했으니 다시 여기로 옵니다. 좀 복잡하네요. 자, 여기서 이 공식 안겠다면 이제 R을 뽑아야 되니까 R은 같은 분자에 있는 것은 분모로 보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헷갈리나요? 이게 주게. 자, 깨끗하게 다시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R을 구하는 거잖아요. R을 구하라고 했으니 요렇게가 같은 분자항이잖아요. 분자항에 있는 놈들 파이 d의 제곱 ln 60은 다 분모로 보내고 4만 위로 올라가는 거죠. 4만 올라가고 이쪽에 항에 있는 것도 올라가고 여기까지 구했어요. 근데 V를 모르겠어. V는 요 위에 공식에서 V도 똑같은 요령입니다. V를 뽑으려면 같은 항에 있는 것은 밑으로 보내고 나머지 분자를 올리면 되죠. V는 요래 되는 거죠. MV에 GV가 되는 거고. 그래서 V 대신 얘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얘잖아요. 얘. V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좀 어렵나요? 그래서 482 RPM이에요. RPM. 그러니까 RPM을 구하려고 하면 이 공식 V는 피선 토출량이잖아요. 요거는 필기 때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V를 뽑으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 어렵진 않아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 대입할 때 실수만 안 하면 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여러 번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글로스 쓰는 건데 R22 CHClF2잖아요. R22 크랭크 게스 내 윤활유에 다량의 냉매가 용해되어 있다. 자, 우리가 전기, 압축식 냉동기 가장 많이 썼잖아요. 전기 압축식 냉동기. 냉매가 액체와 가스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냉동기라는 것이. 기체로 되는 놈을 뭐 냉매 가스라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냉매 전기라 부르도 됩니다. 전기는 이제 쉽게 다시 리퀴드가 될 수 있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그 냉매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스 압축기죠. 뭐. 그래서 뭐 터보도 마찬가지고요. 터보도. 하여튼 프레온 계통을 쓰는 놈들은 오일하고 너무너무 결합을 잘합니다. 결합을 잘해. 그래서 압축기 여기에 피스톤 그랬잖아요. 있고 여기 크랭크 케이스잖아요. 여기 보면 유면계죠. 유면계 이렇게 오일 관리해야 됩니다. 자, 오일의 거품이라는 막 거품이 뭡니까 이게? 다 이게 프리온 이 프리온이 냉매계통에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압축기 때문에 TEV 팽창밸브 그 다음에 뭐 수액기 여기 있죠. 수액기 돌고 정발기 돌고 이게 돌아야 되는데 요놈이 여기도 공간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링들이 있지만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완전 밀폐가 아니잖아요. 자주 들어와. 얘가 들어와서 같이 섞이는 거지. 자, 오일 포밍 말 그대로 하면 오일 거품이잖아요. 좋은 용의 고온 분리 여기 키워드입니다. 냉매가 가스잖아요. 냉매가 오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윤활유에. 저온일 때 많이 들어갑니다. 저온일 때는 저온이 뭡니까? 냉동기가 정지했을 때가 저온이잖아요. 일하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저온일 때 얘가 녹아 들어가. 그리고 따뜻해지거나 압이 낮아지면 튀어나와요. 할로겐화 탄화수소. 여기 할로겐이 뭡니까? 할로겐 쪽이 뭐예요? 주기를 보면 제일 칠쪽이 할로겐 쪽이잖아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그 염소하고 불소가 할로겐이잖아요. 할로겐화 탄화수소가 뭡니까? 탄화된 수소. 그렇죠? 할로겐화 탄화수소가 프레온이지. 할로겐화 탄화수소 냉매인 프레온과 윤활유는 용해성이 크며 그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막 누르잖아요. 들어가는 거지. 온도가 낮을 경우 커진다. 저온에서 용해된다. 냉동기 정지 시에는 크랭크 가스 내 윤활유 중에 냉매가 용해되어 있다가 압축기를 기동하면 이렇게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용해되어 있던 냉매가 분리되면서 유면이 약동하고 경계면 있잖아요. 유면이 약동하고 거품이 생기는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 좀 말이 긴데 요약해서 답안지 쓰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맞게 해줍니다. 압축기의 악영향. 여기 제가 이제 그림 좀 그려놨는데 냉매 전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오일이 있고요. 압축기의 악영향. 자, 오일 포밍이 일어나면 안 좋은 현상. 윤활유가 냉매와 함께 압축기 상부로 올라가 오일 hä머링에 의해서 압축기 소전 우려. 자, 압축기 실린더, 자동차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압축기란 건 뭐냐면 가스, 휘발유는 액체인데 기화되잖아요. 다 기체화 되잖아요. 얘는 가스를 압축하는 놈이지 액을 압축하는 놈이 아닙니다. 액은 압축이 안 돼요. 좀 예를 들어 물, 여기에는 뭐 프레온, 뭐 암모니아, 뭐가 되든 간에 휘발유가 되든 경유가 되든 간에 액체로 되어 있으면 압축이 안 돼요. 강제로 얘를 피스톤 작용하면 어딘가 헤드가 나가겠죠. 그렇죠? 압축이 상부로 올라가 오일 hä머링, 오일이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땅땅거리겠죠. 그래 압축기가 부서진다. 소선의 우려. 그리고 윤활유가 요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엔진오일 없듯이 윤활유 부족에 의해서 유압자로 윤활유 부족 초래가 되는 거죠. 자, 방지책은 뭐냐? 그럼 오일 포밍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크랭크 케이스 내에 오일 히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단 냉동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동력 설비들 보면 오일 쓰는 애들 많잖아요. 발전기든 뭐든. 그거 보면 전부 오일 히터가 다 있어요. 예? 오일이 좀 식으면 점도가 딱딱해져. 그냥 걔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냉동기 때는 요즘 거는 다 24시간 들어가 있어요. 요즘 거는. 자, 오일 히터를 설치하여 압축기 기동 전에 오일 히터를 통전시켜 2시간 전부터 통전시켜놔야 돼. 파워를 내놔야죠. 윤활유 중에 용해된 냉매를 분리시킨다. 왜냐? 터보 냉동기의 경우 운전 중, 연중, 무정전이다. 요즘 다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자기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